안녕하세요. 경별연소 조코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 이곳은 저희 경별연소 교육생분께서 낙찰받은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경별연소가 정규 강의 1기가 앞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기가 시작되기 전에 외부에서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을 들었던 저희 교육생분께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빌라를 낙찰받아서 현장에 빠르게 달려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물건지가 어떤 물건지인지 설명을 듣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대 초반이신가요? 20대 아,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이시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부동산 경매로 첫 주택을 서울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돈이 일단 소액만 있어가지고 부동산 막 사고 싶은데 찾다 보니까 경매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선생님 영상을 보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왜냐면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경매라는 거, 매수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데 요즘에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을 텐데 부동산 자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고 서울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았기 때문에 서울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 경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경매를 낙찰 받았는데 이 낙찰받은 빌라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4년 정도 된 빌라입니다. 세 칸의 화장실 하나로 빠져 있고 엘베 있는 3층이라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입찰했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입찰 도전 몇 번 만에 낙찰을 받게 되었죠? 세 번째에 낙찰 받았습니다. 네, 세 번째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세 번째 낙찰을 받은 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경매를 배우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최저가로만 이제 입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차를 하게 되면 그때서 정말 낙찰된 금액을 이제 써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잡으셔서 낙찰까지 이렇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 빌라, 그러니까 4년 정도 된 서울에 있는 빌라입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 이 빌라를 낙찰을 얼마에 받으셨죠? 2억 1,8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네, 2억 1,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가 2억 1,800만 원이면 경기권에 있는 빌라 가격 정도로 낙찰을 받은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실투자금과 좀 여쭤볼게요.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셨죠? 첫 주택이어서 한 90% 정도 나왔습니다. 네, 90% 정도면 보증금 10%를 우리가 걸고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2억 1,800만 원이면 대략 2,180만 원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대 비용들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첫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또한 1.1% 냈고 그 다음에 부대 비용들은 이제 대출 이자 플러스 명도비, 인테리어 등등 이런 비용들이 나가는 건데요. 낙찰된 이 빌라 부대 비용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셨죠? 입주 청소비 26만 원만 들었습니다. 입주 청소비 26만 원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깨끗해서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부대 비용이 그럼 26만 원 들어갔고 혹시 여기는 임차되어 있는 임차인이 없었나요? 허그 포기 물건이었는데 다른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아, 허그 포기 물건이었는데 다른 점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점유자는 어떤 점유자죠? 경매 개시된 거를 알고 월세로 계약하신 월세로 누군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집주인이 부동산에 얘기해서 이렇게 임차를 맞춰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안 받고 월세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월세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도 악성 점유자 같은 경우는 협의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럼 점유자와의 협의는 어떻게 하셨나요?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드렸고 이사 날짜를 협의했는데 제가 잔금 납부 후
3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이 3주간의 월세를 받으라고 하셔서 3주에 대한 월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 점유자가 좀 더 거주를 한다 그랬는데 이사 비용을 오히려 준다고 말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있는 월세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실행을 하셨고 월세에 계신 분께서도 그 수긍을 하셨고 본인이 잔금 치른 이후에 남의 집에 살게 된 거잖아요. 그냥 살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받아라고 했고 거주 기간 동안에 있는 월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월세는 대략 얼마 받았죠? 48만 4천 원 받았습니다. 48만 4천 원 오히려 받고 명도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우리는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 되겠죠. 명도비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것도 다 납부하고 가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네. 관리비 납부하시고 완납증명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첫 낙찰받은 물건에 순조롭게 잘 해결됐으니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하셨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잘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빌라에 대한 컨디션을 보면서 과연 매도가 잘 될지 여러분들께 해당 빌라의 실내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교육생분께서 낙찰받은 빌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이죠. 여기 주방이고요. 첫 주택 그래도 매수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깨끗한 빌라 받아서 너무 좋고, 네. 서울에 집이 생긴 게 너무 서울에 집 한 채 산다는 게 사실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너무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하지만 이렇게 경매는 가능합니다. 이쪽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깨끗하네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여기는 이제 작은 방. 곰팡이 같은 게 전혀 안 보여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게 충분히 있을 법한데 벽면도 너무 깨끗하네요. 방 3개가 작지가 않고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고 지금 거실 같은 경우도 네 너무 깨끗합니다. 뷰를 한번 보여주세요. 빌라 같은 경우 또 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막혔을 때 매도가 안 됩니다. 잘못하면. 네, 이렇게 막힘이 없어요. 뷰는 막힘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매도가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입구로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에 좀 산뜻한 이미지, 향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칙칙한 느낌이 있으면 사실 매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조명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주방도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고 엄마들이 이제 주방부터 먼저 보시죠. 이게 데코레이션은 원래 있던 건가요? 좋았습니다. 네, 멋지게 또 인테리어까지 해놨네요. 네, 멋진 네 빌라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빌라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너무 깨끗한 빌라를 너무 잘 받은 것 같죠? 이렇게 20대 직장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깨끗한 빌라를 받기까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빌라를 받을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일단 선생님 수업 때 같이 한번 현장 임장 수업을 했었고, 선생님 하시는 거 보고 빌라 임장 되게 쉽네 하고 혼자 이제 임장하러 갔다가 시세 파악을 전혀 못하고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임장을 한 번 더 같이 가주셔서 AS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추후 임장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이쪽에 임장하러 오니까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이 많고 깨끗한 빌라들이 몇 개 없고 애초에 매물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빌라 임장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로만 선품으로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래가 되는 빌라가 있고 거래가 되지 않는 빌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소장님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되고 빌라 컨디션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입찰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 교육생분께서는 평일에 직장을 다니시고 주말, 그러니까 임장 물건을 꾸준하게 리스트를 뽑아서 임장을 다녔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듣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도
사실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제일 중요한 수익률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아까 낙찰가가 2억 1,800만 원이었죠. 그리고 부대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취득세 플러스 여기 입주 청소 비용 26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빠르게 매도 안 되더라도 사실 조급해하지 않도록 6개월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2억 1,8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약 투자 원금이 2억 3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으셨나요? 네, 부동산에 2억 9천에 내놨습니다. 부동산에 지금 2억 9천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2억 9천만 원의 예상 매도가대로 매도가 된다면 세전 6천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데요. 우리가 실투자금이 약 3천만 원 정도죠.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면 200% 수익률인데요. 세금은 또 빼야 되긴 하고, 그리고 2억 9천만 원에 또 협의를 해서 또 매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조금 수익률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3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놓는 것보다 3천만 원 정도로 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면 3천만 원은 저희가 쓰게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다 없어지는 돈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자산소득으로 돈을 불리고 누군가는 소비의 습관 때문에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움직이신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생분의 낙찰받은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깨끗한 빌라를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낙찰 하나 더 받으려고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 빌라를 팔아서 다음 물건도 또 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물건을 투자를 하게 될 때 지금 낙찰받는 빌라를 또 매도까지 하면 계속 움직이면서 돈을 불릴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모은 이후에는 이제 입지 좋은 아파트에 물건을 잡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또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하게 되면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시작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경매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지금 이 시기에 한번 배워보시고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앞으로 경매를 배우려고 하는 또 그런 분들에게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 같은 평범한 20대 직장인도 낙찰 받을 수 있고 경매라는 게 좀 처음 혼자 시작하기 두려운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편하게 경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실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두렵고 좀 그렇지만 저희가 정당하게 낙찰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움직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